뭐냐면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고 두 신경 AB는 전도 속도가 다를 것이다. 다르다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아니, 써있어. A보다 B에서 빠르다고. 속도가 B에서 빠르대. 그러면 1, 2, 3은 누구에 대응되냐면 이 1, 2, 3이 Q1, 2, 3에 대응되는 건데 이 매칭을 하면 돼. 그리고 각 지점의 막전이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풀어볼까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전도 문제는 항상 제일 먼저 공식을 떠올리고 총 시간은 전도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총 시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은 얘가 일정해. T1으로서 그냥 일정하다고. 자, 일정하다면 그러면은 전도 시간이 높아질 경우에 전도 시간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전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도 시간이 길어질 요소 첫 번째는 멀거나 자극 지점으로부터 측정 지점까지 멀리란 말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돼야 할 거리가 커져서 거리가 이제 길어져서 전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전도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과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전도 시간이 늘어나는 요소가 거리가 길어지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막전이는 그래프로 파악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프로 확인한다. 그러면 여기 이 값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값이 하나가 보이죠. 눈에 띄는 거 뭐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은 마이너스 54보다도 이거는 동일한 지점이잖아. 그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면 임의로 이제 우리가 그리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도 임의로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지. 그럼 나머지 값들을 잘 봐. 그 어떤 값도 마이너스 80보다 더 많이 변한 값이 없어. 그 얘기는 자, 막전이 그래프의 이 막전이 값이 많이 변했다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막전이를 많이 변하게 할 만큼 빨리 전도된 거야. 이해하겠어? 즉 막전이 값이 많이 값이 아니고 막전이가 많이 변할수록 어떻다고? 첫 번째 해석이 가깝거나 속도가 빠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8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하! 속도가 B가 빠른 게 맞네. and 그 어떤 값들보다도 많이 변했네. 따라서 가장 가깝다. 가장 가깝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은 1과 3에 있겠죠? 1, 3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누굴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왜 저게 비교가 가능하냐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80을 기준으로 2가 가장 가깝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1과 3에서 플러스 30 그리고 마이너스 44를 비교하는 거죠. 또는 3에서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1을 비교하는 거는 요걸 잘해야 돼. 플러스 30은 유일한 값이야. 요거는 유일한 값인데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여기야. 근데 누가 속도가 빨라? B가 빠르지. B가 빨라. 그걸 명심해. 그럼 빠르다는 얘기는 동일한 지점 1지점에 B가 먼저 도달한 거야. A보다 B가 먼저 도달한 거야. 그럼 막자리가 많이 변해야 돼? 적게 변해야 돼? 빨리 오면 그만큼 많이 변할 수 있어. 따라서 이 마이너스 44는 두 군데가 돼.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그런데 어디겠어? 더 많이 변한 값이니까 오른쪽 값인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여기는 무슨 상태? 탈분극 상태. 여기는 재분극 상태니까 이 마이너스 44가 곧바로 뭔지를 알 수 있다? 재분극의 마이너스 44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비교가 가능해야 해. 자, 여기서 센스가 필요해. 누가 속도가 빠르다고요? 지금 우리 얘 비교합니다. 누가 빠르다고요? B가 빨라요. 그럼 플러스 2를 여기다 표시해 봅시다. 마이너스 60보다 플러스 2가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볼 때 요걸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꼭대기에 있죠. 꼭대기 값을 기준으로 밑에 값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 방금 전에도 플러스 30이라는 정점 꼭대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4를 비교했지. 속도가 빠르면 더 변하는 거, 오른쪽 값. 속도가 느리면 왼쪽 값인 거야.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60은 두 개가 가능해. 탈분극과 재분극이 가능해. 근데 어디겠어? 당연히 탈분극이겠지. 왜? 속도가 느리거든. 이해하겠니?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가 가능해졌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 또는 마이너스 44와 플러스 2가 비교가 가능한 거야. 그때 자 1과 3 지점 중에 누가 더 작은 지점에 가깝지? 1이지. 왜? 더 많이 변했잖아. 많이 변했고 덜 변했죠. 가까울수록 더 많이 변합니다. 따라서 2, 1, 3이 되겠지요. 그럼 문제가 다 풀렸는가 확인해 봐야 돼. 기억됐고, 자, T1에서 A의 Q3 재분극인가요? A1의 Q3 마이너스 60입니다. 근데 이것은 탈분극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죠. 디귿은 어때요? T1일 때 Q2에 B의 Q2면 어디냐면 B의 Q2 바로 요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4는 나트륨이 밖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서도 나트륨은 밖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트륨은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확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누구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펌프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확산되는 일은 절대 밖으로 확산은 없다. 정답은 X가 되면서 그럼 1번을 풀었어.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봐봐. 이거 너네가 먼저 풀어야 돼.
자, 이 문제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왜냐면 거리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총 시간도 나와 있고. 그러면 다 계산할 수 있어. 막전이 값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막전이 그래프도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ms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이렇게 푼 거야. D1과 2, 3는 이미 다 지점이 알려져 있고 자극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도 다 알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80이 변하기까지,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 막전이 변한 시간은 3ms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3이기 때문에 막전이 변한 시간이야. 그럼 D1까지의 거리가 얼마니까? 4cm니까 5에서 3을 뺀 공식이보다 총 시간은 전도 시간 플러스 막전 변화 시간에서 전도 시간이 얘가 2가 나와. 맞지? D1까지 전도 시간이 2인데 속도가,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냐면 4cm였어. 그 4cm를 2ms 만에 갔으니 A의 속도 VA는 얼마다? 2분의 4, 즉 2cm per millisecond야. 얘가 2가 나와.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어. 여기가 30, 마이너스 80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3이야. 막전이 변화 시간을 쓴 거야. 그럼 총 시간이 5잖아. 5에서 3을 빼면 2가 남았어. 2가 전도 시간이야. 이 전도 시간 동안에 몇 cm를 갔니? 6cm를 갔으니까 속도가 얼마냐면 3이 됐죠. 그게 VB예요. 끝났죠. 근데 뭐가 끝났는데요?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 D3에서 AB의 막전이가 얼마냐고 물었어. 여기. 자, 여기부터 구해볼까? 요거 얼마 나오니? 뭐부터 구하면 되니? 여기 몇 cm야? 8cm를 갔는데 속도가 얼마다? 2다. 그럼 전도 시간이 얼마다? 4 남았네? 그러면 1 남았지. 막전이 변화 시간 1 남았기 때문에 1ms가 변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요 값이 없는데요. 없지. 없으면 만들어 그냥 점선을 니네가 임의로 찍어. 그래서 대략 값으로 읽어. 얼마야? 마이너스 60 마육. 오케이. 자, 여기도 해봐. 이거 그럼 얼마겠어? D3, B의 D3 값은 얼마여야 되겠니? 계산을 하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 일단 전도 시간을 구해야 되거든. 막전이 변화 시간이, 전도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전이 변화 시간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식을 그대로 쓰고 5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을 찾기 위해 전도 시간을 계산했더니 3분의 8이 나와요. 3분의 8이 나오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은 3분의 7이에요. 이거 더 복잡해졌네. 걱정하지 말고. 자, 2가 여기 있어. 그러면 2와 3 사이를 3등분을 해. 그래서 왜냐면 이게 2와 3분의 1이야. 그러면 2와 3분의 1 값을 찍어. 그래서 읽어. 그러면 마이너스 50 정도 나올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괜찮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산형이에요. 자, 이 지금 전도의 어떤 그 원리를 좀 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3번 문제로 다시 한번 저 1번의 패턴을 연습해보자. 3번 문제 한번 시도 해봐.
잘 풀리나? 어때? 괜찮아? 할만해? 아직 우리는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힌트를 하나 줄게. 마이너스 70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왜일까? 여기 봐봐. 이 문제는 둘 다 막전의 그래프가 없어. 없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막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70은 몇 군데나 있냐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따라서 이 마이너스 70은 어디에 속하는 값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걸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는 비교가 되냐면 요게 비교가 돼. 아이 뭔 소리야. 이게 아니고 쏘리 마이너스 70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요것만 가능해. 지금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20만 비교가 돼. 직접적인 비교가. 왜? 이건 무조건 제곱극이지. 근데 플러스 20은 어차피 여기인데 뭐가 됐든 얘보다는 덜 변한 거야. 그럼 왜 덜 변했겠어? 속도가 A가 빠르다는 얘기. 오케이? 속도가 A가 빠르다. 오케이? 이해했어? 마이너스 82 플러스 20보다 많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지점 3지점에 A가 더 빨리 왔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속도가 더 빠른 건 여기서 볼 때 나가 속도가 빠르다고 했거든. 왜냐면 축삭의 지름이 보다시피 나가 커서 나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가 나가 되고 B가 가가 된다는 뜻이야. 그걸 알았다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기는데, 잘 봐라. 이제 여기를 비교해볼까? 더 빠른 A가 플러스 20이 나타날 동안, A가 20이 나타날 동안 더 느린 B는 마이너스 70인데 얘겠어? 둘 다 아니죠. 그럼 여기죠. 따라서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분극의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되고 80이 되고 있는데 더 느린 B가 마이너스 80이 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무슨 얘기야? 다 끝난 거지. 이 마이너스 70은 다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ABC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ABC를 비교해 보니까 가장 많이 변한 게 누구냐에 대해서 분극이지. 제일 많이 변했지. 조금 변했지.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건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되는 거야. 순서 찾았지? 이렇게 매칭 되겠어? 그러면 문제 풀 수 있겠니? B는 가다 맞고 T일 때 막 투가도 가의 1이요. 가의 1 지점은 여긴데 그러면 얘는 현재 막 투가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칼륨보다 나트륨이 더 낮다에 대하여 제일 가까운 1 지점에서의 이게 이제 더 빠른 놈이 얘는 지금 다 변한 분극 상태로 돌아와 있는 거라서 칼륨의 투과도가 더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평상시에 칼륨이 열려 있습니다.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의 투과도는 나트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T일 때 그 시점에서
1과 2 사이의 세포 안쪽에 상대적으로 양전환을 띠는 부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 1과 2 사이면 지금 이 B 나가 바로 A가 될 텐데 A 신경에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1과 2 사이는 B 값이 마이너스 7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범위에 들어오는 값들은 하나는 다 끝나서 마이너스 70으로 갔고 얘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거야. 전부 다 마이너스 범위 즉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띄는 곳은 요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지금 다 끝나가는 도중에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모두 음전환을 띠게 됩니다. 그럼 디귿은 틀린 말이죠. 어때요? 문장이 좀 애매해 보일 수 있죠. 그거를 구별해내는 게 수능에서 필요한 요소예요. 오케이? 4번 봐. 요거는 소위 보통 수능에서 있잖아. 이 논리적 추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알아? 귀류법? You know? 귀류법은 가능성이 많을 때 가정을 해서 모순을 찾아서 그 가정 자체를 부정해 가면서 진짜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 귀류법을 잘하면 돼요. 가정하는, 오케이? 가정하는, 모순 찾기. 그럼 근거가 필요하겠지.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두 개가 마이너스 80이에요. 예? 속도는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각각 2와 3 중에 하나다. 2와 3 중에 하나다. 그래 놓고 기니 디리 중에는 마이너스 80이 두 개인데 어허 이제 조합을 찾는 거죠. 기니 디리 중에 누가 어떤 두 개가 마이너스 80인가를 찾는 거거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귀류법을 한번 써봐.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간다. 시작한다. 이렇게 봐. 첫 번째 기역과 둘 다 마이너스 82면 if 돼야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마팔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자극점이 여기인데 세상에 어떻게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마이너스 80을 지었어? 거리가 다른데? 그지? 불가능하지? 이해했어? 그럼 바로 지우는 거야. 기역 니은이 마이너스 80일 수가 없어. 그럼 두 번째 과정과 기역 디귿이 둘 다 마이너스 80이면 돼요? 안 돼요? 요렇게 둘 다 마이너스 80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지점은 같으나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면 당연히 점도 시간이 다르고 막차리 값이 달라야 되죠. 막차리 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디귿, 리을이 둘 다 마이너스 80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남아있는 두 조합이 있죠. 길이거나 니디거나 또는 니디거나.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여기부터 해봐. 여기부터. 니리 해봐. 니리가 둘 다 마이너스 80이면 돼? 안 돼? 자, 일단 안 돼. 왜 안 돼?
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실제로 넣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80을 넣잖아. 80과 0을 뭐 할 수 있어? 비교. 누가 많이 변했지? 얘가 많이 변했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이해했니 그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0 들어가면 누가 많이 변한 거지? 얘가 많이 변한 거지.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더니 이게 많이 변한 거네. 많이 변했으면 속도가 빠른 거야. 같은 지점이니까요. 그럼 얘가 빠른데요? 모순이죠. 속도가 얘는 얘가 빠르다고 얘는 얘가 빠르다니까 그 자체가 속도에 모순이 생기죠? 안 되죠? 그럼 뭐가 되냐면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80이고 여기 마이너스 80일 경우 되나 안 되나 생각해 봐야 돼. 그거는 남겨두고 요거 해보자. 요거. 이면 요거 지운다. 이거 아니니까. 그러면 아하 마팔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 마이너스 80이면서 요것만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얘가 속도가 빠른 게 돼. 그 말 이해했지? 이게 빠른 게 되면서 그럼 얘가 3이어야 돼. 왜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2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이 3ms에서 나타나는 값이라면 그러면은 여기가 3ms 소요됐고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ms가 나오면서 2분의 2 값이 되니까 그러면은 전도 여기 2분의 4가 되면서 전도 시간이 2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딱 5ms의 값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속도가 3이면은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가 되면서 나머지 3ms로 마이너스 80 나올 수가 있어요.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80이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나오면 이렇게 모순이에요. 더 가까운 애가 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에요. 그러면은 정답이 뭐냐면 이거죠. 속도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문제 중요한 게 있어요. 축삭 돌기 지름이 누가 더 크냐? B 쪽이 더 커야 돼. 그리고 니은은 리을과 같이 마이너스 80이냐? 아니죠. 니은 리을은 서로 같은 값이 아닙니다. 분명히 길이가 같아요. 길이.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디귿. 그 디귿이 핵심 질문이야. A에 P를 자극하고 2ms 지났을 때 P의 막전이가 얼마야? 그게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해. A에 P를 자극하고 2ms가 지났을 때 P의 막전이? 그게 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막전이 그래프도 없는데? 여기 있지. 왜? 야, 이 D2의 0을 해석해봐. 여기가 0이래. 아니, 밀리세컨드 0 밀리볼트란 말이야. 여기가 0이 됐다는 거는 총 시간이 지금 5ms였어. 총 시간이 총 경과 시간이 5ms인데 여기까지 건너가는데 걸린 전도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2분의 속도 2니까 2분의 6cm 해가지고 3이 소요된 거야. 그럼 얼마 남았니? 2ms 남았지. 5에서 3 빼고 나면 2 남았잖아. 그 2ms 동안 변한 막전이 값이 0이란 얘기야. 디귿은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막전이 그래프에 따르면 0ms가 지났을 때 막전이 값이 2ms가 지났을 때 막전이 값이 0이 나온다 이거야.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예스. 보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하나 꼭 파악해야 될 것은 이 그래프에서 소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즉, 이 점선이 여기밖에 표현이 안 돼 있고 이 값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플러스 10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눈침작으로 풀 수밖에 없고 눈침작으로 플러스 10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속도가 A가 2고 B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하나 D1, 2, 3, 4, 5 중에서 여기 잠깐 이거 sorry. 자극 지점이 여기가 자극이 아니죠. 자극 지점이 D1, 2, 3, 4, 5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극 지점은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돼요. 왜요? 총이 3이죠? 그럼 자극 지점은 전도 시간이 0이고 오로지 막전이 변화에 사용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0이겠죠? 그럼 여기가 자극점이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80이죠. 그럼 얘가 자극점인 거는 알았고 근데 자극점이 D1, 2, 3, 4, 5 중에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럼 가장 많은 E 플러스 10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10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어. 플러스 10은 보다시피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래서 자 그래프가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잘 보세요. 여기 탈분극의 플러스 10은 내려보면은 짠짠짠짠 눈침작이라고 했어요. 1이 아닙니다. 절대 1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2처럼 보입니다. 2일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모두 아니냐면 자 이게 주의할 점 이거를 인식하는 게 이 속도값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데 공식 하나만 생각해보자. 총시간은 전도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인데 전도시간을 구할 때 전도시간은 어떻게 요것만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도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야. 맞지? 속도분의 거리야. 근데 거리가 얼마야? 거리요? 아니 자극점을 모르는데 거리를 어떻게 알아요? 거리가 될 수 있는 값을 추정해봐. 만약에 D1이 자극점이라면 거리는 1이거나 2거나 4거나 그렇지? 이게 얼마야 거리가? 2, 4, 6이야. 여기가 2고 4고 6이기 때문에 1이거나 2거나 4거나 6이거나 또는 여기서 되게 되면 3이거나 5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1, 2, 3, 4, 5, 6 중에 하나란 얘기야. 정수값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그럼 속도는 2 또는 3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2분의 어쩌구 값이거나 3분의 어쩌구가 전도 시간이어야 한다는 뜻이야. 이해하겠어? 그러면 막전의 변화 시간 또한 2분의 어쩌구 또는 3분의 어쩌구 값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값이 과연 2분의 3이겠느냐 또는 1과 3분의 1이겠느냐를 물어봤을 때 둘 다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는 돼? 이건 돼. 가능한 값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플러스 10이 되기까지 막전의 변화 시간이 얼마다? 2다는 게. 막이 2잖아. 그러면 뭐가 남았니? 1 남았지. 1이 뭐니? 전도 시간이지. 다시 총 시간이 얼마? 막전의 변화 시간을 얼마로 봤다고? 플러스 10을 2로 보았을 때. 근데 왜 2예요라는 것에 대하여 1과 썸씽, 1과 어쩌구가 1과 2분의 1 값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눈찜작으로 알 수 있고 1과 여기 만약에 속도가 2잖아. 그 부분을 이해해. 속도가 2인 A는
전도 시간이 정수값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c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1, 2cm 가는데 2분의 2, 3cm 가는데 2분의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3에서 2분의 1을 빼거나 2분의 3을 빼거나 2분의 5를 뺐을 때 전도 시간, 막전이 변화 시간만으로 2분의 어쩌고 값이 나오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2분의 어쩌고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한 값이고 이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2로서 됐다면 이것 또한 막전이가 2가 되면서 그러면 전도 시간이 1 남았고 1 곱하기 2cm 떨어진 지점이 1지점 또는 5지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cm 떨어진 지점, 2cm 떨어진 지점이 나와야 돼.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여기 보세요. 해석 똑같이 합니다. 플러스 10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로 볼 수 있다? 막이 2야. 그럼 얼마 남았어? 전도 시간 1 남았지. 3에서 2를 빼면 1 남았잖아. 그러면 이 4지점이 떨어진 거리, 누구로부터? 자극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4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지? 3cm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추정.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자극 지점으로부터 2 또는 3cm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은 유일합니다. D4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자극 지점이에요. D4에. 그러면 여기가 1 또는 5가 되면 1 또는 5가 된다면 또는 5 또는 1이 된다면 자 이제 계산 플러스 30이요. 어디지? 당연히 여기서 볼 때 3cm 떨어진 지점이 여기가 4야. 여기가 3cm 떨어졌잖아. 따라서 이게 4거든. 그럼 뭐 보나마나 이게 여기가 2잖아. 2, 4, 5 또는 1, 여기는 3, 1 또는 5. 끝났죠. 그럼 문제 보기 다 풀 수 있나? 그거 확인해야 되죠? 기억 미음 맞죠? 되겠습니다. 3일 세컨드일 때 B의 D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B의 D2에서 재분극이죠. 재분극이죠. 탈이 아니죠. 됐나요? 볼 수 있겠습니까? 첫 술에 보통 배부르지 않아요. 보고 또 보는 과정에서 뭘 파악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풀어야 잘 풀었다는 소문이 날까? 아 이런 게 수능이라면 나는 무엇을 높여야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면 방법이 보일 거예요. 그것만 몇 번 반복해도 여기 있는 문제 정도면 전도 문제는 정복돼. 이거면 충분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푸는 거예요. 또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선생님 이제는 이 문제들이 기출문제가 500개가 다 보여요. 500개 중에 전도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다 알겠어요. 이제 완벽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돼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어려운 것들 골라서 푸는데 흐트러뜨리지 않고 해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푸니까 잘 풀리네라고 하는 자신만의 해법을 연구하는 그 과정으로 1학기 후반을 또는 2학기 때를 지내면 여름방학 이후를 지내면 당연히 수능은 보장이 돼. 근데 전도는 거의 난이도가 가계도의 범가. 그건 뭐가 말해주냐면 수능에서 정답률이 말해줘. 애들이 이걸 어려워한다는 건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애들이 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뭐가 어렵니라고 그랬을 때 상당수 애들은 전도를 어렵게 여겨요. 선생님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 원래 어려운 거야. 이게 따지는 과정이 이거는 그나마 쉬운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나마 쉬운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고? 야, 뭔 말이야? 그 정도야.
근데 너네가 느낄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야 되나? 그렇게 됐어요. 너네가 너무 늦게 태어났어. 좀 일찍 태어났어. 한 20년 전에 태어났어 봐. 이런 거 없었어.